네, 안녕하세요. 수공부동산 김동환 도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해선의 개요와 서해선의 공정률, 개통 시기,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중에서 화성시에 생기는 용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에 대한 현재 모습들,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드론으로 촬영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고, 전망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해선 부선전철은 이 충남 홍성에서부터 평택 지나서 화성, 그리고 장래에는 이 수도권으로 시흥, 안산 지나서 부천, 소사까지도 가고, 일산, 대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해선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신안산선으로 접근인데요. 이쪽으로도 신안산선 노선이 있고 시흥시청역에서도 신안산선 노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광명으로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개통했을 때는 충남, 평택, 화성에서 시흥, 안산, 광명, 서울 금천구, 여의도, 장래에는 공덕지나 서울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죠. 서해안권에는 마땅한 철도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부 지역 도시들이 수도권 요지로 들어갈 수 있는 철도망이 하나 생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 이 서해선 복선전철의 현재 공정률 전체적으로 84.7%까지 왔죠. 자,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시기가 당초에 이제 22년 말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죠. 이제 공단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23년 10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한다. 좀 더 지연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3년 말까지도 예정을 하는 거고, 좀 지연이 되면 24년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혹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서해선이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서해선 개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이 홍성에 사는 사람들이 향남을 가야겠다, 안중을 가야겠다, 혹은 송산역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 서해선을 타야겠다, 이 철도를 타고 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장래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철도의 완전한 개통 시기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 철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이 개발하고 입주 수요도 높아질 수 있겠죠. 양평 같은 지역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개발도 되고 시가도 많이 상승하고 인구 기입도 높은데, 그런 이유는 이제 당연하게도 철도가 생기면서 경의중앙선을 타면 수도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죠. 구리도 지나서 쪽 회기, 청량리 주요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혹은 말까지 이제 개통 시기가 지연됐지만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 자체의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률 관련해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의 공정률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국가철도공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정보마당에서 정보 공개를 들어가서 서해선 복선전철 공정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공정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단 측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며칠 지나고 받고 좀 번거로운 일이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시고 저희 같은 부동산을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올려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카페로 공유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혹시라도 공정률 물어보시면 지금 80 몇 프로다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았냐? 국가철도공단 몰라? 야, 이 친구 이거 큰일 날 친구네. 이런 게 좀 전문성 있어 보이고 멋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굳이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어떤 다른 정보를 드리면서 이런 팁 같은 것을 하나씩 이제 드릴 테니까 숙지하고 계시면 시간 좀 지나면 상당한 수준의 정보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이 공인중개사들보다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지에 있든 어디 있든 공인중개사들이 다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모습들을 드론 촬영해 온 것을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향남역, 화성시청역, 송산역을 촬영했고요. 향남역, 화성시청역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촬영했고, 송산역은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촬영했습니다. 지난주에 촬영했는데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휴일인데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른 해보겠습니다. 자, 향남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이 생기는 세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주변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향남 역사 위치인데,
보시면 향남 1택지, 2택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롯데시네마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뭐 향남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저도 향남이랑 좀 연이 깊은데 2택지 개발할 때 이쪽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당장에 서해선이 생김으로써 화성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이 향남이라는 지역이죠. 철도가 25년쯤 돼서 서해선과 신안삼선 다 개통되게 되면 이 향남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요 분들이 시흥, 안산, 뭐 광명, 여의도, 서울역 같은 곳까지 집 앞에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이 향남이라는 동에서 제일 가까운 역사가 아마 병점역, 세마 뭐 이런 그 정도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는 철도 교통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개발이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향남역이다. 자, 향남역의 모습인데요. 향남역사의 모습은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뭐 상가들도 있고, 다른 지역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번성한 지역 중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노반 공사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철로만 깔면 당장이라도 열차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죠. 큰 대로들이 만나는 이런 사거리에 역사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요. 접근성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는 땅들도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한 이제 인구 유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향남역사는 뭐 양쪽으로 출구가 나 있죠. 양방향에서 사람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청역도 마찬가지고요. 송산역만 한쪽 방향으로만 출구가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도시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형성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뭐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지역들이 뭐 생산 녹지도 있고 자연 녹지도 있고 장래에 필요하다면 주거나 상업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역을 추가적으로 주거 형성을 하면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테니 세석장에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겠죠. 향남역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화성시청역이 나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 화성시청역도 향남역과 마찬가지로 출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서희스타일스 조합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뭐 원룸주택, 뭐 상가주택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역계통에 발맞춰서 이런 국소적인 개발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희스타일스도 들어왔고 가까운 지역에 남양 택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를 갖고 있는 거죠. 도로변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죠. 곳곳이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토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성시청역의 위치를 가지고 뭐 남양 특지로 들어가지 화성시청 앞으로 들어가지 왜 생뚱맞은 데 들어왔냐 화성시청역인데 화성시청 어디 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선 결정하면서 뭐 비용적인 것도 기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었겠죠. 개발된 곳 한복판에 역사가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서해선 자체의 공사는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목공사를 해놨죠. 시간이 지나면 인근도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겠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청역 인근으로도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계획관리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로 편입된다기보다는 개별적인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수 있겠죠. 상가주택들, 공장 창고들, 이 길가에 있는 근생 건물들 이런 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옛날 건물들도 축사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장래 매도가 되면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화성시 자체가 땅이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시골 동네였고 낙후된 동네였죠. 철도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 자체의 외관이나 이미지나 뭐 이런 걸 많이 바꿔낼 수 있고 교통, 산업, 그리고 결국엔 인구 이 세 가지가 들어와서 시골이 도시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산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송산역도 굉장히 큰 도로를 갖고 있죠. 동서진입도로라고 6에서 10차선짜리 큰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굉장한 통행량이 있을 것이고, 이 도로의 폭은 통행량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통행량에 대한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폭을 미리 설정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도로공단에 뭐 계신 분들도 투자를 하고 오셨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큰 길가에는 큰 게 생기고 큰 교통량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신 적도 있었죠. 자, 이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차량 기지입니다. 서해선의 이제 종점이기 때문에 차량 기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차량들을 보관도 하고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이 송산역의 노반 공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이 송산역의 경우에는 출구는 단일 출구 한쪽 방향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화성시청역이나 향남역사들이 위에 역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해놨었는데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역사가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만 나올 수 있게 형태가 되어 있죠. 이 구간은 교량 구간이고 이렇게 성토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단절이 생겨서 아래로 지나갈 수 있게 뭐 암고도 만들고 이쪽 일대는 이제 송산역 상업지역이 되겠죠. 자, 송산역은 좀 특이한 것이 송산역사의 위치인데 주변에는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현재 주거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송산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주거시설은 송산 그린시티 동측집 세솔도, 아래로는 남양 택지 가 되겠죠. 근데 새솔동 사람들이 이 역사를 타러 내려온다라는 것, 혹은 남양특시 사람들이 송산역을 타러 올라온다는 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새솔동은 장래 신안산선 연결이 되거나 올라가서 안산철도를 타면 되겠죠. 남양택지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에 화성시청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 송산역의 수요, 인근을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미 상업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고 역사가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인근에 주거가 없는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산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뭐 계획관리나 뭐 녹지들처럼 일반적인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지구단이든 뭐 택지 개발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이런 걸 지정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 개발 방식은 수용일 수도 있고 한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송산역 일대 그린벨트는 풀릴 수가 있다,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제 개발전 구역을 묶여 있다 보니 개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식의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쪽 큰 부지들이 방금 설명드린 송산역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땅들이고 이쪽 부지가 다 공룡월 하석산지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번듯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공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반이 있는데 역사가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겠죠. 대신에 아래쪽으로 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산역 일대에 대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데 아직 어떤 구체적인 주거 개발이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송산역은 올해든 내년이든 개통을 해도 대부분 허허벌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홍성에서 송산에 내린다 그래도 대중교통도 없을 것이고 뭐 어떠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의 빠른 개통 자체가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3년 말 개통도 이르다. 24, 25년쯤 신안산선 그리고 서해선 전체적인 개통에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성에 생기는 서해선 복선전철 세 가지 역사들, 향남역, 화성시청역, 송산역에 대해서 현재 공사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지역 각기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철도 개발. 이 철도라는 것은 지역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통이 있어야 일자리도 들어올 수 있고 얘네가 있어야 주거지도 개발돼서 사람이 들어온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이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도 개발들이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 서해선이나 신안산선에 대한 철도 개발도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이제 봉담 송산간도 이제 개통이 됐고요. 이제 최근에 화성에서 광주까지 가는 게 곤잠까지 가는 게 또 뚫렸죠. 장래는 양평까지 갈 것이고 이렇게 큰 틀에서 하나를 뺑 두르는 제1순환고속도로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이 서울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이 수도권이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수도권이 팽창되고 있고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게 지방소멸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그리고 제1외곽 순환, 제2외곽 순환까지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평, 파주, 옥정 이런 일대도 교통 편의가 좋아지면서 크게 개발되고 있다. 서울과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로망, 철도망이 깔리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을 정했다 그래서 그 지역만 파고들 게 아니라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게 화성이라는 지역을 동사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철도가 생기고 제2외곽순환 고도로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대형 신도시가 들어오고 관광지가 들어온다. 관광지란 것은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빨아들이는 것이 이제 관광이죠. 이쪽에 신세계 국제테마파크가 생길 것인데 위치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도시 개발, 철도 개발, 고속도로의 개발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겠다. 화성시는 테마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이 수변 서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갯벌 체험이라든지 제부도 케이블카라든지 서해안권 개발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화성시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자들이 입모아서 하는 것들이 서해안권 관광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동서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시단위에서 꾸준한 예산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건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